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이제 소개를 제가 맡았어요. 제가 소개할 분은 저희 아버지이신데요. 좋다고 웃고 계세요.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저 자랑을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 딸은 말이지 강의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건너 들으시고요. 원래 다 모든 고슴도치들은 자기 자식이 하나만 거니까 그거를 너무 이제 믿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사실 건강이 그렇게 좋진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 다니는 걸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좀 집에 좀 계셔. 좀 어디 좀 자꾸 싸돌아다니지 마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돌아다니시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면은 살 기쁨이 느껴지신대요. 그래서 그거는 타고난 성정이 그러신 거예요. 근데 간도 일부 뗐죠. 췌장도 없죠. 담낭도 없죠. 담도도 없죠. 심장도 한쪽 없죠. 한쪽이 이제 3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래 활동을 못 하실 몸인데도 오래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래 저보다 아버지가 말이 훨씬 많거든요. 저는 30분 안에 끝내지만 저분 30분 안에 못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중간에 제가 난입을 할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하고 여러분은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을, 아마 지금 더 사랑하고 계실 우리 풀꽃이 나태주 시인을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딸이 하는 강연에 이제 끌려나가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과천 동네가 힘이 센가 봐. 어떻게 이런 묘한 강연을 기획하고 이런 걸 또 하실까? 뭐 서울이 무서워서 과천서부터 긴다더니 과천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 어쨌든 관악산 뒷동네 저도 와본 적이 있어요. 법무부에 뭐 얘기하러 붙잡혀간 건 아니고 얘기하러 왔다가 들려봤는데 아름답고 조용하고 그리고 품이 있고 그런 고장이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오늘은 저는 아침에 6시 20분부터 가자고 해서 왔어요. 그래갖고 현재는 조금 졸린 상태. 그 딸이 이제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저 사람은 그 자료를 잘 이렇게 두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퀴시트 이렇게 뭐 진행 순서 그걸 시나리오 쓸거 보라고 그러는데 난 또 그런 것도 잘 안 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시를 저 사람들이 서울대학에서 이제 시 강연하는 사람이고 시를 오래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생도 오래전에 정년을 했어요. 거의 20년 전에 초등학교 교장 정년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용도 폐기가 돼서 그만둬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네. 물건으로 보면 유통기한 끝난 것 같은데 그냥 여전히 다니는데 딸이 다니면 아버지는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더 빨빨이고 더 많이 다녀요. 얼마까지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오래 썼어요. 15살부터 80, 제가 이제 만 80인데, 그러면 얼마나 썼을까? 65년 썼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고, 그게 첫 번째 소원이었고, 이쁜 여자한테 결혼하고 싶었고, 그게 두 번째 소원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남인의 엄마가 이쁘다는 건 아니에요. 남인의 엄마가 여기 있으면 내가 이쁘다고 하고, 없으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침에, 잘 갔다 오라고, 택시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보내줬는지 모르겠어요. 6시 20분 전에 택시가 왔어요. 그래서 택시 타고 올라오고 그랬더니, 9층 그, 아파트 꼭대기에서 막 손 흔들어주고 잘 갔다 오라고, 딸도 잘 만나오라고.
무릎 수술하려고 오늘 병원 저 대전 선병원 의사 만나러 가는 거예요. 택시도 있고 그러니까 가자 그랬더니 병원에 약속을 해놨다고 돈이나 주라고 그래갖고 주머니에 10만 원 딱 있는데 그걸 뺏기고 왔을지. 어쨌든 두 번째 소원이 그랬고 세 번이 이제 공주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제가 고향이 소천이거든요. 공주 사람들이 좀 묘해. 난 현재는 공주에 살고 있고 우리 딸도 공주에서 낳았는데 서천 놈이 공주 사람 행세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공주 사람들. 서천은 놈이고 공주 사람은 사람이고. 그래서 한번 놈이 한번 사람 돼보자. 그래서 내가 공주에서 문화원장도 8년 했어요. 이제 공주에서 뭐 나 내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꽃문학관도 100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아직 오픈 안 했는데 어제 내가요 8시까지 물 줬어요. 뭐 잔디밭 꽃밭이 얼마나 넓은지 8시까지 5시부터 8시까지면 몇 시간 줬습니까? 다리가 띵띵 부어가지고 그걸 서가지고 이렇게 주느라고 뭐 산꼭대기 같은 높은 그 언덕도 올라가서 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공사람 돼서 살기를 오래 살았어요. 시 진짜 많이 썼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그렇게 시를 많이 썼느냐고.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시 잘 못 써서 그렇게 쓸 거예요. 시 잘 쓴 사람은요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잘 쓴 사람은 그냥 한 번 잘 썼으니까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필 노래 잘하잖아요. 노래 잘 안 차요 요즘. 진짜 잘 부르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조용필은 못 찾겠다 꾀꼬리가 나와야 되는데 꾀꼬리가 안 나오고 요즘 뻐꾸기 같은 것이 나와요. 미안하지만 늙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불러요. 저 같은 경우는 본래 잘 못 써요. 그래서 계속 쓰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않나. 시 참 많이 썼어요. 그렇게 썼는데 그 시집 속에 올해 대간하는 시집이 53권째 시집이에요. 그 5권이 아닙니다. 53권이에요. 겁나게 많이 써서 사람들이 날 보고 조금 뭐라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그만 써도 될 텐데 왜 계속 쓰냐고. 근데 그 시집 속에 저는 우리 남인혜 교수가 말한 얘기처럼 동시를 써서 넣습니다. 그리고 시조도 써서 넣고 이번에는 산문 그러니까 시 아닌 줄글처럼 길게 쓴 그런 소설처럼 수필처럼 쓴 그런 시들만 또 뽑아서 책도 하나 냈어요. 그래서 동시집도 하나 냈고 따로 낸 게 아니고 그렇게 50몇 권 그 긴 시집 아닌 시집 속에 들어있는 시를 뽑아서 동시집 따로 냈고 시조집 따로 냈고 이번에는 산문 시집도 따로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시를 쓰면서 저는 동시 쓸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편안했고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여러분 우리 생애 중에서 인생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시절이 언제일까요? 꿈을 꿨을 때 제일 저녁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꿨을 때 마음이 그래도 좋은 꿈을 꿨다 할 때는 언제일까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살았던 그 집으로 가고 그때 같이 살았던 사람 만나러 가고 그때가 아닐까요? 어렸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완전히 좋았던 때는 아니에요. 혼나기도 했고 춥기도 했고 배고프기도 했고 고달프기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다 행복했고 좋았고 아름다웠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스틱키페일이라고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어린 왕자를 쓴 사람이 그 책 어린 왕자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어린아이 시절이 없었던 어른은 없다. 어린아이 시절이 없었던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린아이 시절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만하라는 소리인가? 그건 아니겠지? 아직 15분 남았어요. 근데 제가 그만하라고 그러네. 어쨌든 어린아이 시절이 없었던 어른은 없다. 그러나 어린아이 시절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인생이 불행하고 따분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만 살고 싶고 내팽개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남인의 교수가 얘기한 대로 동시에 있는 즐거움 그런 것을 내가 강조하고 보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 시절을 좀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꺼내서 그 아이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동시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동시 얘기는 뭐 전혀 안 하고 자기 아버지 죽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만 했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또 우리야. 그리고 또 오늘 또 여기 고백하건데 이상익 씨라고 내가 19살 때 선생했던 때 1학년 학생을 또 여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명함 주고 다음에 우리 연락하자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전혀 모르겠더라고. 오늘 내가 만난 건 1학년 7살 먹은 아이였거든요. 근데 나도 흰머리카락, 자기도 흰머리카락, 두 흰머리카락이 됐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그분은 내가 그래도 선생으로 보였던가 나를 보고 이렇게 느닷없이 안으려고 그러더라고, 남자가. 내가 당황했어요. 그리고 또 울기까지 해. 또 당황했어요. 좀 이따가 또 저러겠다고 그래. 그래서 아닙니다. 다음에 만날 때 하십시다. 공주로 오세요. 풀꽃문학관에 우리 정식으로 만납시다. 그랬어요. 이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희 씨 1학년 때 내가 이런 시를 읽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 계신데 저는 초등학교 학생 때는 시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다만 기억이 남는 건 진달래와 젖죽이라고 하는 강소춘 선생이 쓰신 동화책을 봤습니다. 진달래와 젖죽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 시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읽으려고 하는 시.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시는 초종 김상옥 선생이 쓰신 봉숭아라고 하는 그 시조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 지금 40년, 50년생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초종 김상옥 선생님이 쓰신 봉숭아라고 하는 시조. 그리고 제가 띄워주시면 들으신 분들이 좋겠는데 감자, 고구마가 아니고 감자. 안 나와요? 나왔어요. 나왔네. 감자, 장마녀. 할머니가 보내셨구나. 이 많은 감자를. 참 알이 굵기도 하다. 아버지 주먹만이나 하구나. 올 같은 가뭄에 어쩌면 이런 감자가 됐을까? 할머니는 무슨 재주일까? 화롯불에 감자를 구우면 할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 저녁 할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 머리털이 허연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보내주신 감자는 구워도 먹고 쪄도 먹고 간장에 졸여 두고 밥 반찬으로 하기로 했다. 그저 뻔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인데 이게요.
이게 70년도록 제 마음에 남아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생명이 긴 시입니다. 이 시를 읽고 또 젊은 분들이 또 오랫동안 기억한다면 더 생명이 긴 시라고 생각합니다. 장만양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그닥 유명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장만양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못해. 이름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근데 최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 그 사람이 수나라고는 수은이라고는 수나 단둘이 살자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그 대중가요를 작사한 분이 이 장만양 씨예요. 그 사랑이라는 시인데 수나 우리 단둘이 살자 우리 비둘기처럼 숨어서 살자 뭐 그런 내용으로 쓴 시인데 그거를 유행가로 바꿔서 대중가요로 불러서 최원 씨가 부른 소난가 하는 그 노래는 기억해도 장만양 씨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시 내용이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전해지고 남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니까 그 사람의 삶을 조금 좋게 해주니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들은 사실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 괴팍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딸이 형광가 될 때 내가 부탁했어요. 시인을 좀 따뜻하게 좀 봐줘라. 따뜻하게 봐주고 시인은 패지 않아도 때리지 않아도 아프다. 때리지 마라. 원래 평론가가 때리는 사람인데 너는 좀 때리더라도 살살 때리라. 그래서 이 평론을 할 때 이 사람은 많이 때리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뭐 나한테 뭐 이렇게 크게 잘 안 해도 고맙습니다.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도 고마워요. 왜냐면 지가 잘 사니까. 그리고 나한테 기쁨을 주니까. 내가 바라고자 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맙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학 들어갈 때도 사실은 법대나 경상계를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는 걸 내가 억지로 우겨가 공과를 해가지고 근데 뭐 지금은 잘했다 싶어요. 본인도 잘했다고 생각할 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에게 그런 내용으로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아직 발표도 안 했고 어떤 시인에게 내가 보낸 메모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새들은 외로워서 한낮이면 하늘 높이 날아올라 노래하고 춤을 춘다. 꽃들은 서러워서 아침이면 이슬 속에 꽃을 피워 세상 보고 웃고 사람 보고도 웃는다. 그대 새처럼 외로워보고 꽃처럼 서러워 본 적이 있는가? 새에게 묻고 꽃에게도 물어보아라.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외롭고 외로우신 분들 나만 좀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렇게 꾸지꾸지 할까? 내 사는 게 왜 이렇지? 남들은 저렇게 예쁜데 난 안 예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자세히 보면 예쁘다고. 여러분 사랑스럽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봐서라도 예쁘죠. 여러분 속으셨죠? 우리 사랑스럽지 않아요. 오래 봐서라도 사랑스럽게 보자고. 우리 억지로 우리 행복합시다. 마지막으로 저희 행복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물러갈게요. 최대한 5분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5분 안 됐어요. 행복,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같이 참 좋으신 과천에 계신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안을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여러분, 뵈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좀 크고 해서 뭐 땅딸보 꺽다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 엄마가 커요. 그래서 좀 큽니다. 다행이지요. 키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키가 너무 죽어갖고 선생님들끼리 배구 게임하는데 안 껴주셨대요. 그래갖고 그게 천추의 한이 돼서 그 큰 여자랑 결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를 키울 때 밤마다 그냥 뭐를 먹이셨어요. 먹어라 더 커라 먹어라 더 커라. 빵을 많이 그래서 좋아해요. 예, 저도 키가 조금 빵이라도 커갖고 많이 피워서 키우려고. 네. 그 두서없이 이제 만남이 진행이 될 건데요. 우선 이제 제 3부 오늘 이제 토크 나나 콘서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환영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이 좀 계시대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앉아 계실 것 같은데 허소진님 오셨어요? 어디 손 들어 보실까? 허소진님? 환영 메시지만 주시고 안 오셨어. 그렇구나.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아이디인 것 같아요. 지인님. 너무 뵙고 싶으시다고. 지인님. 여기 계셔. 지인님 오늘 손 주셔서 감사해요. 예. 그 다음에 달맞이꽃님. 달맞이꽃님 감사해요. 예. 그 책상머리 위에 아버지 책이 항상 있으시대요. 달맞이꽃님이. 네, 그래서 예. 글 책도 아닌데 잘 봐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을 우선 다는 못 할 것 같아요. 시간에 닿는 대로 이제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저한테 온 질문은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아버지한테 온 질문은 이제 아버지한테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혜연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자녀가 진로를 결정할 때 조금 전에 나왔죠. 근데 내가 이제 법대 간다 그렇게 했는데 법대 가면 다리 멍덩이 뿌찌라버렸다고 막 그래갖고 난리를 피셔갖고 내가 이제 국문과를 갔던 저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엄청 사이가 좋아 보이잖아요. 참 저희들은 닮았다, 닮기도 닮았다, 누가 봐도 그냥 잃어버려도 저희는 살게 찾겠다 싶으신데 우리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 싸워 안 싸워? 싸우지. 아우 싸워요. 싸우고 나서 내가 겁내지 널. 이미지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또 말로 엄청 싸워요. 근데 보통 제가 이제 뭐라고 하면 도망을 가시고. 잔소리를 뒤에 이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 옛날엔 제가 혼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그렇지. 혼나는. 그거 자시지 말랬는데 그걸 또 왜 자셨어? 약주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약주 왜 또 하셨어? 엄마한테 전화 좀 하라고 했는데 전화 왜 또 안 하셨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혼나시는데 아무튼 간에 자녀가 저예요. 진로를 결정하는데 좋은 영향을 뭘 주셨어요? 뭘 주셨니? 물어보잖아. 너네 강요했어. 미안해. 우리 아버지도 나를 강요했어.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잘한 것 같지는 않아. 아까 잘했다면서. 근데 그거를 나는 지금부터 너에게 강요를 할 거야 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 얘기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저를 키우면서 이제 나빴던 일이 한 100가지라면 좋았던 장점이 한 10가지라고 쳐요. 그럼 이제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권위적이지 않으셨어요. 맨날 헤헤 나는 이런 거 몰라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 물어보면 헤헤 나는 몰라 이제 도망가 버리시고 아이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이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철이 좀 없으셨어요. 철이 없으니까 반대로 내가 좀 철이 들게 돼. 아우 너 잘했다. 아우 저 몸도 약하고 키도 좁고 머리도 없는 모자를 안 벗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벗지 마세요. 우리 집 사람이 벗지 말라 했어요. 벗지 마세요. 사람이 눈부셔. 벗지 마세요. 아니 머리숱도 옛날부터 없었어요. 저렇게 가진 것도 없고 땅떼기도 없으신 분이 저렇게 철까지 없으시니
저 아버지는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돈 벌어서 저기 택시는 꼭지가 있으니까 꼭지 없는 차를 태우고 와줄게. 아버지 데리러 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게 조금 장점일까? 저녁에 이제 아파트 살 때 얘가 5학년, 6학년 때 아파트를 갔는데 술 먹고 와서 이제 아파트가 이제 물 잠그는 아파트였어요. 저절로 잠기는 게 아니고 잠그는 아파트인데 그걸 내가 안 잠그고 그냥 자면 지가 와서 살고니 잠그고 가고 4학년, 5학년, 6학년.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는 태어날 때 그냥 남성성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자는 태어날 때 여성성 플러스 모성성까지 같이 갖고 태어나는가. 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 5학년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몰랐어요. 그때부터 모르지. 이제 내가 나한테 혼자 생각했는데 기대서 살 생각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좋은 점은 본인 일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갔다 와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가끔 그렇게 앓는 소리 나오거든요. 출근하고 일하고 갔다 오면. 근데 그거 해놓고서는 이제 입을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갔다 와서 자기 일을 되게 좋아했지 일이 싫어하는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꼼수 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꼼수 쉽게 하려고 하지 마. 노력이 중요한 거야. 그냥 나는 묵직하게 그냥 가라고. 지금까지 이제 자신할 수 있는 거는요. 사관학교, 고등학교 나왔고, 그리고 통신대학 나왔고, 교육대학원 나왔는데, 우리 통신대학 다닐 때, 대학 선생님들이 통신대학 많이 다녔는데, 초등교육과 카밍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교수님이 이 지휘자들 데려다가 시험 감독 시킨다고. 그래도 카밍하려 그랬거든. 근데 저는 카밍은 안 했어요. 내 사전에 카밍은 없다. 그래서 통신대학 공부를 해서 그것 갖고 교육대학원 합격했고 교감시험도 그때는 교감시험이 있었는데 가서 학원 안 가고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을 게 그냥 빡빡 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너들한테도 내가 빡빡 기라고 했었죠. 네, 우리 집 가훈이 빡빡 긴다 였어요. 될 때까지 한다 약간 이런 거여서 저희는 이제 사전에 포기는 없었고, 왜냐면 가장이 계속 뭐 안 되는데 막 계속 머리를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 때까지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아버지가 늘 10년 뒤를 계산하셨거든요. 야, 너 지금 7살이야. 너 17년 뒤에 뭐 하고 있을래? 7살한테 물어본다고. 5살, 너 지금 5, 너는 5세다. 10년 후에 너는 어디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이란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10년은 채운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내가 안 한다. 강의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0년은 내가 미친 듯이 열심히 해본다. 그런데도 강의 잘한다 소리 못하면 나는 이제 딴 일 하겠다. 야, 그걸 알았구나. 알라고 얘기를 그렇게 5세 때부터 조기교육을 시키셨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10년 안에 변함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기회 있어요. 나이 드신 분도 기회 있어요. 10년 안에 변하십시다. 제가 칼럼도 그래서 딱 10년 됐거든요, 올해가. 칼럼도 10년 썼고, 그다음 유튜브는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딱 10년 해보려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했는데 10년도 했는데 이제 조회수 잘 안 나와? 그럼 이제 나는 유튜브계에서 이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을 열심히 하게 돼요. 끝이 정해지는 거예요. 10년까지 열심히. 딸이지만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동아일보의 시 큐레이터 시 칼럼 매주 금요일마다 쓰는데 토요일마다 쓰는데 그게 10년이라는 게 한국으로서는 기니스북이에요. 왜냐면 1년 길으면 2년 잘려요. 잘리고 본인이 잘라. 잘리기도 하고 잘라.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잘라요. 근데 이 사람은 10년을 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 나를 한 번도 안 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좀 나 좀 껴주라. 그랬더니 한 번 껴줬어요. 서로 밀어주는 것은 품이 있는 짓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책 막 홍보해주고 그런 거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했는데도 해요.
나는 안 한다고 약속을 지켰는데 껴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이에요. 아버지한테 온 질문입니다. 창작 네. 작업을 하시면서 루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건 나도 궁금하다. 뭐라고? 창작 작업, 시 쓰실 때 루틴, 어떤 규칙이나 어떤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시가 나오더라 이런 거 있어요? 규칙보다도 과업, 나의 목표, 시쓰잖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내가 해결 못할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마음 딱 그대로 쓰는 것. 정정 선생의 시는 내 마음에 딱 드는 이라는 시가 있다고 그랬지? 그것처럼 내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데 내 마음 딱 그대로 맞도록 시를 쓰는 거야. 써놓으면 뭐가 틀려도 틀려요. 내 마음은 이런데 이 글로 표현하면 딴 것이 돼. 그 나의 그 진짜 목표는요, 내 마음을 딱 내 마음처럼 표현해보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썼는데 내 마음을 꼭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근접해서 다른 사람도 읽어주고 느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예요. 놀랍잖아요. 부처님 마음을 오늘날의 신도들이 그대로 알잖아요. 알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종교적인 경험이거든요. 예수님 마음을. 그건 신비하고도 위대한 일이에요. 근데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언어라는 그 진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창작자를 말씀하시고 이제 저는 뭐 평론가로 대학 말씀드리고 교수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창작작업 루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쓰세요. 왜 아무 때나 쓰시면 어떻게 알았냐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건 뭔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이하고 펜을 내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면 없어. 아무도 종이 갈 사람이 없어. 지금 산책 가는데 누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주소 막 요즘은 있어. 여기 있어. 막 최소 냅킨에다도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손바닥에다 썼는데. 아주 컴퓨터도 잘하시고 똑똑하세요. 자, 이 다음에 질문은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 조금만 쉬시고. 도토리맘이신데 어머니는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줬는데 학습 만화만 본대요. 자, 이런 질문 마음에 품고 오신 분 어머님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 왜 학습 만화만 봐요? 의외로 엄청 적으시다. 여기서 한 3분의 1은 손 드실 줄 알았어요. 내리시래요. 그 걱정을 저도 해요. 아주 흔한 학습 만화라든지 아주 막 급식을 먹는 학습 만화라든지 이렇게 파뿌리가 검은머리 파뿌리 내는 학습 만화라든지 너무 학습 만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아들도 화장실 갈 때 내가 보기엔 급동이 아닌데 들고 들어가서 이제 급동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습 만화 읽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읽히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는 건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이건 그냥 제 자랑인데 우리 아들을 시를 읽혀야겠는데 아들한테 앉혀놓고 이제 진달래꽃부터 읽어줬더니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누가 봐도 영혼이 없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쪽 귀로 들어가더니 이쪽 귀로 나오더라고요. 얘가 아는 시인은 나태주 시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딱 하나만 알아요. 풀꽃만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문의 수치인데 얘를 어떻게 하지? 싶어갖고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학습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 학습 만화 반? 학습 만화만 보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줄글판. 이 만화를 다음 챕터를 읽으려면 넌 이 줄글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위인전하고 필사까지 섞어갖고 책을 하나 지금 만들어서 7월에 나와요. 그래서 나와? 제가 보고를 1년 전부터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할아버지만 알고 모르는 거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10명의 시인을 뽑아서 이 시인들 타고 네 할아버지가 생기신 거야 이렇게 알려주려고 사신 담아서 거기 아버지 이름도 들어가는데 나태주 시인이 캐릭터로 나와요.
남인에도 캐릭터로 나오고 해갖고서는 키가 작고 모자 쓰고 가방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자전거도 타나? 예, 자전거 나옵니다. 그리고 모자는 절대 벗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캐릭터로 나오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튜브 연계 학습 만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 하실 때마다 살짝 버리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진짜 학습이 되는 좀 학습 만화 후라든지 Y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언젠가는 다 치우시긴 하셔야 돼요. 내가 줄글을 읽을 힘이 생겨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2시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저를 따로 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나태주 시인님 시는 간결하면서 따뜻합니다. 이런 시적인 감성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 어렸을 때 외할머니한테서 자랐어요. 그 대목에 조금 얘기가 좀 있는데 그 외할머니는 37살에 혼자 계셨어요. 근데 내가 그때 3살이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손자인데 3살, 할머니인데 37살. 일찍 결혼하셨고 우리 어머니도 일찍 결혼해서 낳았고 그래서 꼭 그 외할머니의 막둥이 아들처럼 그리고 얼굴도 너무덕덕해서 우리 어머니보다도 외할머니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했는데 그게 자랄 때 외할머니가 늘 나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서 나는 죽을 생각할 때 죽어도 죽 안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 죽어도 죽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죽는 게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죽에 대한 기억을 외할머니가 아주 따뜻하게 행복하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매우 가난했지만 그래서 그 양반 덕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세상을 자연을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따뜻하게 보고 그리고 이제 간결하게 하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는 솔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척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해서 간결한 시, 짧은 시 이렇게 쓰는 사람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따뜻한 시 아니면 긍정적인 시, 아름다운 내용 그거는 외할머니하고 살았던 어린 시절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맞습니까? 예,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있는데 뭐 지금도 창작 활동 하시는지 여쭤보신 분은 아까 시도 이렇게 쓰시는 거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저한테 온 질문인데요. 머리카락이 가장 굵고 무거운 때입니다. 내가 들어보라고요. 지들 머리카락. 응? 2학년 아이들한테 물 들어보라고요. 그럼 깜짝 놀래. 그리고 너 엄마 집에 가서 너 엄마 머리카락 한번 들어보라고. 너 엄마 머리카락은 분명히 가벼울 거라고. 그래서 애들이 막 좌충우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서툴고 어른이 아직 안 됐고 그리고 에너지는 출중하고 그래서 좀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떠세요? 저 또 사춘기가 있었나요? 우리 집 애들은 사춘기가 없었어. 근데 내가 사춘기 때 짜증을 엄청나게 낸 것 같은데 그거 공부하느라고 신경질 난다고 그랬겠지.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제가 승질을 부렸거든요. 아침마다 못 일어날 몸인데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일어났는데 이제 깨워서 밥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밥은 꼭 먹어야 되는 집이었거든요. 엄마는 공부는 안 해도 아침밥은 한 사발은 먹고 가야 된다 이런 주의여갖고 근데 이제 아침마다 제가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막 오만 막 아니야 됐어 말하지 마 이렇게 짜증을 부렸는데 제가 봤어요. 이를 악물고 참으시더라고요. 내 보기에는 이제 이 판을 엎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엄청 참으시더라고요. 그때 왜 참으셨어요? 참았어. 나니까? 너 오빠는 안 참았었냐? 딸이어서 참았답니다. 이쁘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이쁘니까. 자기 닮아서 이뻐. 나는 얘가 이뻐갖고 말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사이코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지금 50줄 된 아줌마한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딸을 시집 못 보낼 거다. 근데 내가 25살에 가도록 했고 그냥 가자. 그래서 잘해서 잘 살자. 또 결혼 지금 몇 주년이냐? 21주년 됐어요. 무술을 통잖아요. 25살에 결혼했어요. 장미꽃 피는 5월에. 제 남자친구도 얼마나 간섭하셨는지 몰라요. 걔는 아닌 것 같다. 걔는 아닌 것 같다. 걔는 긴 것 같다. 걔는 긴 것 같다. 우리는 이제 얘기는 다 하고 지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사는 그 우리 저 사위는 내가 합격시켰어요. 예, 감사하다 합니다. 우리가 쟤는 줘라. 예. 사실 안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그때 왜 내가 합격을 했던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1년 되니까. 아무튼 간에 저는 사춘기 때 우선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런 터치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칭 말하는 지랄을 좀 많이 하는 딸내미였어요. 온갖 신경질을 다 부리고 예민하게 굴었어요. 말 한마디도 못하겠거든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마치 저의 아랫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풀이 죽어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우리는 너 하인이었어. 내가 학교 갈 때 내가 뭐가 되긴 내가 지금 뭐가 됐지 너 하인이었다 우리가. 얘 손잡고 가면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모습이 줄 때가 하시 모시고 간다. 모습이 줄 때가 하시 모시고 간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머리 따질 때 보면은 신부가 줄 때가 하시 머리 따질 때. 그래서 우리는 매우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으로 살았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늘 두 분이서 이렇게 또 만담처럼 티키타카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둘이 참 저는 속을 어렸을 때 들었어요. 재미나게 잘 노신다. 이렇게 역할놀이를 조금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지금도 우리는 코미디를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계속 코미디를 해요. 우리 불행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가난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코미디를 해요. 인생에 여유가 유머가 없으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여자는 아버지가 잘 키워서 서울대 교수가 됐는가 보다.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여자는 서울대에 들어가서 행복하고 잘 나가는가 보다. 절대 아니에요. 어젯밤 저희 집에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리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티키티카 잘하니까 둘이 내 행복하게만 하는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제 전화 안 받고 잠수 다 부를 때 있어요. 이런 경우 있고.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때. 문자로도 서로 싸울 때가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막 길게 쓰잖아. 그러면 딱 하나 보내요. 또 내가 뭐가 돼 지금? 그거는 사정을 알으셔야 돼. 근데 그 문자를 너무 보내시니까. 그 은이라는 말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있고 위에 동그라미가 있고 밑에 있고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고 동그라미 있고 또 얼마나 있고 고단수세요. 나를 먹이는 거야 지금. 아니 진짜 힘도 썼어 그거. 너무 좋다. 예. 제가 앞으로 음만 좀 많이 열심히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괜찮은 척 하느라 진짜 마음을 잃어버릴 때 문학이 어떻게 용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김소월 선생의 나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놈을 훌륭이다 이런 시가 연애 시작하는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연애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연애 끝나고 나서 지금 속이 썩어서 그런 사람한테 필요할까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작하거나 하는 사람은 별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그냥 사랑이니까. 근데 이 끝난 다음에 이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든 시를 읽고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열치열이라고 다른 사람이 슬픔으로 내 슬픔을 좀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렇게 좋게 하지 않을까. 음악에서 지고인의 바이젠 같은 것도
들으면 바로 슬프잖아요. 근데 슬플 때 더 슬픈 걸 듣고 막 한번 울어본다든가 한번 흐느껴 본다든가 그러면서 그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과 그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평론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가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게 다 내 마음을 내가 안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모범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남의 시선을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서울대 애들한테 너네한테는 이런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막 웃어요. 우선 첫 번째, 오늘의 행복을 내일의 행복으로 미루는 것. 그런 능력이 있어 너희들은. 그 다음에 시간을 분단위 초단위로 쫓겨서 쓰는 특징이 있어. 너네는 시간에게 추격을 당하는 사람들이야. 애들이 그래서 되게 잘 못 놀고 못 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너네는 빚쟁이들이야. 12개월 할부로 1월에 이미 그 해 써야 될 모든 너의 에너지를 갖다가 1월에 다 갖다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네는 언젠가는 도산이 되고 파산이 할 텐데 그걸 모르고 미리 급하니까 지금 미래 에너지를 갖다가 지금 카드 맞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나도 공부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애들은 나를 이제 아줌마 이렇게 고조선시 때 그때도 대학에 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살면서는요, 저는 공부는 끝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요 어떤 인력을 받냐면 세상의 잣대, 다른 사람의 시선, 그리고 비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나를 외부에서 판단하는 그런 체계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도망가는 거는 이 중력이 잡아대는 거에 극복을 할 만큼 힘든 거예요. 발레리나들의 꿈이 중력을 극복하는 겁니다. 중력을 전혀 받지 않는 몸인 것처럼 아픈데도, 발가락 아픈데도, 발톱 다 빠지는데도 정말 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벼운 새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발레리나거든요. 저는 인생의 공부가 발레리나 그 연습실과 같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이거를 안 갖추면 너들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근데요, 인간 중에 밥 안 먹고 사는 인간 어디 있어요? 똥 안 싸는 인간 어디 있어요? 물 안 먹고 사는 인간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욕먹 없는 인간 어디 있어요? 미움, 희노애락, 애호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자꾸 사회의 잣대가 등급을 나눈다고요. 그 인력에서 극복해갖고 내 그 인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지구가 계속 짜버린거거든요. 그럼 계속 공부를 해서 나는 나갈 거야. 나는 여기서 벗어날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기준을 내가 찾아줘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인생 마지막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좋은 소리야. 좀 더 멋있게 이야기지. 좋은 소리야. 맨날 이런 식이에요. 내가 막 뭘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좋은 소리야. 네. 나는 사실 들으면서 제가 씻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씻은 것이 저는 발레리나에게 했는데 남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처럼 살고 싶어. 뭔지 모르겠어요. 나처럼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살고 싶었어요. 지금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8시까지 물 줬어요. 그건 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가끔 목에 와서 물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때리면서 그냥 나처럼 살고 싶었어요. 집에 갔더니 남인의 엄마가 막 신경질 부리더라고. 너 때문에 밥 못 먹었잖아. 그때까지 기다려줘요 또. 그런데 어쨌든 나처럼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다 너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친구 따라서 강릉 가고 시장 가고 그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시가 굉장히 험불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론가들은 좀 잘난 척을 하거든요. 학자들도 되게 어려운 용어로 좀 잘난 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인들은요 자기 밑바닥을 보여줘요. 그리고 난 되게 미천한 존재야. 난 진짜 잘 안 풀리는 존재야. 근데 시인들 보면은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소설가는 건물도 세웠는데 시인 중에 건물 세웠던 사람은 세우셨어요? 나 세웠지. 그거 나라 돈으로 세웠어요. 풀꽃문학관 세웠지. 본인 돈으로는 못 씨 세우고. 돈으로 세웠지. 예, 이제 아버지가 세운 건 사실은 그 8천만 원짜리 아파트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아무튼 간에 투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또 그리고 8천만 원이 나와? 돈도 참 탕진잼을 많이 하세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제 잔소리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시인들은요 되게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내가 너 선배인데 말이야. 이것 좀 해주지 막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저 약간 방골 기질이 있어서 방골 기질이 있으시거든요. 남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남들이 막 이렇게 와서 뒤에 와서 설거지해서 나 이렇게 추앙하고 막 이렇게 떠받들여야 되는데 내가 출세를 위해서 그거 우리는 절대 그런 거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위세로 누르는 건 우리는 에라이 안 하고 만다. 내가 이 돈 안 먹고 만다고 해서 그냥 왜냐 가난한 자신 있어요. 가난해 정말 자신 있는 분이에요. 나도 그런 밑에서 저 정도면 뭐 그래 뭐 두 가지만 있으면 먹고 살잖아. 뭐 안 사면 되지 안 쓰면 되지 약간 이런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시인들이 정말로 험블해요. 그러니까 있어빌리티하게 정말 뭔가 위세를 부리거나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다 나는 못났어. 나는 정말 이런 마음이 있을 굉장히 솔직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가끔 있습니다. 본인이 뭔가 초월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꾸며대는 사람이 있는데 꾸며대는 사람을 판별하는 게 평론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소박하고 정말 아름답고 인간다운 그런 글을 찾아내는 게 평론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가지세요. 시인들이랑 시를 보시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솔직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일상을 살고 있구나. 나랑 똑같구나. 평범함에서도 소중한 걸 건져내는구나. 내 일상은 절대로 볼품없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저는 시가 좀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토크를 조금 끝낼 지점이 됐는데 현장 질문을 두 분만 끝내? 받을게요. 왜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살만하니까 끝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아서 사십시오. 살만하면 끝날 거야.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아니 들끝난 사전 질문을 받는다니까.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장 질문을 받을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알았어요. 참 80 넘으셨는데 총기가 있으셔서 이렇게 사회자가를 잘 봤습니다. 현장 질문 혹시 하실 만한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아버님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 이제 저 따님이 이름이 미네신데 그게 뭐 부르기가 좋고 그런 이름은 아니었었는데 뜻으로다가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애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 민하고 애자하고 내 이름이 미네인데 뭐 어쩌다 미네를 지으셨는가. 그래서 그걸 이름 지실 때 민자 애자 요걸 갖다가 애민이라고 해도 되는데 뭐 이제 미네라고 이렇게 좀 좋았고 애민?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애미는 임금님이라는 뜻이고요. 예. 이 사람 임금님이 아니니까 예. 실은요. 예. 이 사람한테 미안한데 신해라고 내가 지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신이거든요. 이 사람인변의 말씀은 이게 시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사람의 말이 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얘기.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하네. 이 얘기는 안 했어요. 한 번도. 신 믿을 수 있자. 이렇게 사람인 말씀은 사람의 말. 그건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시다. 시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인데 이 무식해서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이렇게 안 해요. 멋있게 말하지. 근데 본래는 신해라고 썼었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이름이 경애예요. 경애. 네, 경애. 그런데 어머니 이름자를 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럼 학렬이 같잖아요. 어머니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어머니를 저걸 기념하려면 어머니 이름자 하나를 따서 내가 제일 이뻐하는 딸한테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신해 이렇게 지어줬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 이름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줬어요. 얘기해야 되는데 줬어요. 미안해. 근데 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얘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미안해. 그때 매우 더운 날로 태어났어요. 그때 나 가고 머리 감았다가 돼지가 너한테 혼났잖아. 자전거 타고 막 가는데 그래 없으면 막 머리 좀 닦았어. 제 어머니 이제 산통하고 있는데 덥다고 옆에서 머리를 감으셨다는 거. 머리다 물 좀 치겠어. 그랬는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딸입니다. 그랬어. 쟤도 이제 딸을 태어났으니까 지 엄마처럼 애리 낳는 수고를 할 것 같다. 그때 우리 아들 딸 몰랐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서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사랑을 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가능하면 평범하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범하다는 뜻으로 그 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골라보니까 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자를 썼어요. 그리고 애자를 넣어서 미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미운애라고 써서 예쁜데 나한테는 이쁜데 자꾸 미운애라고 써서 속상했어요. 김남준 선생은 자기 따님이 이제 정하거든. 김정아. 그리고 자꾸 얘를 미나 그랬어서 선생님 아닙니다. 미네입니다. 고쳐드리긴 했는데. 네, 제가 사주를 보면 이름을 바꿔라. 너의 사주에는 이제 수가 부족한데 이름에서 수를 보충해줘야 되는데 없다고 이제 혀를 끌끌 사주 선생님이 치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아버지가 그냥 져준 이름이어서 내가 못 바꾼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이름적으로다가 도움은 안 되는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좋게 쓰기로 했어요. 좋게. 나는 백성민자를 사람 이름에 있는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보통 민첩할 민자나 영특할 민자 이런 걸 쓰지. 백성민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또 연구인 되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말씀했잖아. 애민이면은 임금입니다. 넌 여왕이야. 근데 무슨 해석인데 저렇게 그냥 본인 편할 대로 근데 내가 보기엔 머리 감면서 급조한 5분 안에 뚝딱 태어난 글인데 저렇게 급조하는 게 이게 문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서사가 없는데 서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문학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있으시면 현장님 하나만 더. 예, 선생님. 예. 겁나게 많죠. 그 힘든 일이 있으실 때마다 뭔가 삶에 이렇게 좀 지탱하게 해주었던 나태주 시인님의 뭔가 말씀이나 뭔가 모습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저 화장실 가서 잘 우는데 옛날부터 이제 일하면서 제가 25부터 직장 생활 했거든요. 그냥 서울에는 너무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그냥 신에 따라 되게 행복하고 철없이 잘하는데 이제 공부만 잘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거고 사회생활 잘하는 거 정말 다르거든요. 인간관계도 모르고 그냥 철없이 잘하는데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기면 화장실 가서 앉아갖고 이제 아버지 시를 외우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참아 못하고 삽니다. 미워하는 마음 내게 있어도 참아 못하고 삽니다. 그런 시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저런 시가 나왔구나. 참아 못하고 사는 말들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펑펑 불면 화장실에서 귀신 나온다고 소문이 나갔고 사실은 나한테 내가 막 끄끄끄 했는데 소리를 크게 내서 울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원래 좀 되게 잘 울거든요. 제 큰 수도꼭지고 이제 저 작은 수도꼭지라고 저희 엄마가 모래시계만 틀어놓고 자 숫자를 세요. 그럼 좀 있으면 울기 시작해요. 그럼 저도 같이 울기 시작하거든요. 뭐 그런 이제 수도꼭지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죠. 제일 좋은 건 그냥 펑펑 우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제가 써놨던 어떤 어디서 발췌했던 좋은 사람들 일, 저 너무너무 힘들면 그 캡처해놨던 그 세션이 따로 있거든요. 하트 눌러서 이제 중요했던 어떤 그 캡처해놨던 중요 구절만 사진만 쭉 봐요. 그러면은 마음이 좀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파도처럼 평생 안정되고 행복한 거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좋은 날의 기억으로 힘든 날을 버티는 거고 세상에
불행한 날이 행복한 날보다 훨씬 많다는 걸 인정을 하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좋네. 좋은 날의 기억으로, 좋은 날의 기억으로 안 좋은 날을 견딘다. 그리고 행복했던 날보다도 안 행복했던 날이 더 있을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의 그 힘든 게 잘 견뎌질 거라고. 나는 사실은 좀 뭐 이렇게 소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얘기해요. 인생도 그렇게 살고 그 사람은 상당히 분석적이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퀴즈에도 분야간에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세바시에도 분야간에 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글 쓰는 것도 그냥 이렇게 우리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다순 씨가 있어서 좋고 여러분들 한 사람도 안 가시고 그냥 앉아 계시니까 더 좋고. 예, 제가 또 추태를 부려갖고 원래는 제가 아버지가 먼저 오셨는데 연세가 드니까 이제 티가 되셨어요. 약간 이제 감성이 메마르셨어요. 아무튼간에 저희가 이렇게 조금 주접으로 보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떠들 시간은 사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모이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오라고 하니까 이제 왔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갖고 그리고 자리를 꽉 채워주셔갖고 저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자리를 못 내줄 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왜냐면 원숭이 두 마리 같아서 근데 이제 젊은 원숭이는 괜찮겠는데 늙은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조금 그랬어요. 아, 세상에 제일 예쁘다면서 왜 또 원숭이래요. 네가 나보고 칠패치라고 했잖아. 그 되게 사랑스럽다는 얘기였어요. 이제 팔다리가 딱 이렇게 배만 볼록 나오는 게 완전히 무슨 과학자가 이렇게 키우는 침팬지인데 털도 거의 없고. 내가 출근하다가 저희 집에 갔는데 어쩌다 갔는데 밥 차려주고 출근해서 밥 먹어? 그래서 간다고 가더니 가다가 가방 먹고 돌아오더라고요. 이렇게 잘 안 하는 짓을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 근데 하는 소리가 침팬지 같네. 결국은 돌아오면 침팬지를 보면서 돌아온 거야. 아버지가 어느 날 침팬지를 보였다. 되게 좋아하셨어요. 안아주고 그렇게 되고 계셨어요. 시름도 썼어. 그리고 좀 안 쓰셨으면 좋겠다. 아니야. 우리 가끔 햄스터로도 모이기도 하고 침팬지로도 모이기도 하고 그럴 거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인간의 다양성을 보여주신 나태주 시인과 저 남인애는 이제 토크소트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혹시 책 가져오신 분들 계시면 사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마련돼 있다고 하십니다. 바쁘신 분들은 얼른 가시고요. 점심 하러 가셔야 되니까. 자, 일어나서 이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